그동안 용적률 규제로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어 민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정부 복합문화단지가 최근 용적률 상승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양주시 회천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은 인천에서 확진된 근로자 2명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가 새로운 대표 상징물과 영문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대표 상징물은 경기도 이름의 한글 초성인 기역 디귿을 시각화했으며 영문 슬로건은 Go Great 경기를 이탈릭 서체로 디자인했습니다. 최근 포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이주 노동자 숙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시의 100년 먹거리 주목을 받고 있는 복합문화단지 사업은 지난해 착공돼 현재 부지 조성 공사 중인데요. 투자 유치의 걸림돌이었던 용적률 규제가 최근 완화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시 상곡동 복합문화융합단지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지난해 11월 착공돼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은 용적률 제한 규제에 묶여 4층 높이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가 이곳의 용적률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7층짜리 건물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제 완화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규제 때문에 토지 매입을 꺼리던 YG 엔터테인먼트가 땅을 사들인 겁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이곳에 K-팝 공연장을 짓기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민간 기업 투자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제공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투자 유치에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부지 조성 공사는 현재 33%까지 완료된 상태.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4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 사업의 핵심 변수, 기업 투자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양주시 회천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최근 회천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된 근로자들은 지난 2일 인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 2명이 양주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00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천 지역의 한 헬스장이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연장에 반발해 문을 열었다가 현장 단속으로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포천시는 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2주 연장에 반발해 문을 연 헬스장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고 행정계도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헬스장 측이 방역수칙을 또다시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난달 14일부터 운영된 경기도 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지금까지 840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일 하루 경기도 내 76곳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74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7.6%를 기록했습니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전국적으로 188곳이 설치됐으며 경기도가 76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에 63곳이 설치돼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3일까지였던 수도권 임시선별소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포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이주 노동자 숙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5일까지 2주간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시군과 함께 농어촌 지역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점검 대상은 주거 형태와 설치 장소, 침실과 목욕시설, 환기시설과 소방시설 등입니다. 도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이주 노동자 거주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새로운 대표 상징물과 영문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대표 상징물은 경기도의 이름인 한글 초성인 기역기역 디귿을 시각화했습니다. 도는 상단의 초록색은 하나의 길로 곧게 뻗어나가는 경기도를, 하단의 파란색은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통해 유연함과 강직함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영문 슬로건인 Go Great 경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정부로서 도민과 함께 번영해 나간다는 가치를 담아 이탈릭 서체로 디자인했습니다. 지난해 대표 상징물 개발에 나선 경기도는 도민과 전문가, 디자인 평가단 등의 투표를 합산해 최종 선정했으며 올 상반기 중 또 의회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공식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잊을만 하면 또다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학대 관련 상담 역시 늘어났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부천시가 올해부터 아동학대 전담팀을 신설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 돌봄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수사 과정 중에서 한부모 가정의 방임과 학대가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서울 양천구에서는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내사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15,000여 건이던 전국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4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상담이나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동학대 관련 신고돼서 병원으로 오거나 경찰로 접수됐을 때 전문가가 투입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놓치지 않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관련 상담도 증가했습니다. 요즘이 하도 특수 상황이고 코로나 상황이고 그런 학대 위험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위급하고 훨씬 더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자체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담 공무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올해부터 아동보호팀이 신설됐습니다. 부천시는 앞으로 학대 사건 발생에 대한 초동 대처는 담당 부서에서 경찰과 협력해 처리하고 사례 관리와 후속 조치 등은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행정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우려합니다. 공무원들은 행정 중심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민간과 공공이 함께 가야 되는 현장에 계시는 전문가들에게도 어떤 뭔가 위임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생기지 않으면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무차별한 폭행부터 방치까지 곳곳에서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빠른 신고와 대처만이 아동학대를 막는 최선의 방법인 가운데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나서고 있습니다. 학대 속에서 고통받는 아이들, 새해에는 웃을 수 있을까요?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의정부시는 일상의 평화가 피어나는 포용적 문화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 문화도시 조성계획 서면 심사를 통과한 바 있는데요. 일상평화 포용연대와 역사 기억을 핵심 가치로 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룡문화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회룡문화공원은 1987년 최초 도시계획시설에서 결정된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작년 7월 결정이 실효될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시의 의지 속에 33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정부시는 올해도 도심 속 공원 녹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정부 문화재단의 사제 동행전에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회화나 조각 등에 비해 소외돼가는 서예술 분야의 수준 높은 작품을 관람할 기세인데요. 서예술 분야 대가인 공제 진영근, 지석 최진형 작가의 150여 점을 담은 이번 온라인 전시는 서예와 전각을 친근하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문화재단 경기옛길센터가 조선시대 확립된 도내 6대 옛길 중 경흥길을 개통할 계획입니다.
경기 옛길에는 지역의 민담설화, 지명 유래와 같은 스토리텔링이 곳곳에 녹아있어 그동안 흩어져 소외되었던 문화유산을 더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가짜 영수증을 끊거나 카드깡을 하는 등 갖가지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 자가용 짐칸에 한가득 실려있는 기름통. 화물차에 들어가야 할 기름인데 개인 자가용으로 몰래 넣어 유가 보조금을 빼돌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거 다 유가 보조금으로 해서 자가용 차량에 주유하신 거 맞으세요? 다 혐의 사실은 다 인정하시는 거고요? 외상으로 거래한 뒤 금액을 부풀려 한꺼번에 허위로 결제하거나 기름을 가로채 불법으로 보조금을 타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만행을 눈감아준 주유업자도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개인 차량에 넣는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유가 보조 불법 행위는 알고 계셨죠? 네. 화물차 운전자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인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이 보조금을 이렇게 부당한 수법으로 챙긴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기름을 넣지도 않고서 가짜 영수증을 끊거나 카드로 결제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일명 카드깡을 하는 등 갖가지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주유소와 짜고 기름을 넣은 것처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13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겁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런 수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을 타는 화물차주와 범행에 가담한 주유업자 등 총 370여 명을 적발해 150여 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특사경은 공정을 기치로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보조금 비리가 척결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담당 지자체별로 유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 또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경기도가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20대를 임차합니다. 도는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초동 진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100억 원을 투입해 진화 헬기 20대를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전국 산불 진화 헬기 68대의 30% 규모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208건으로 전국 산불의 35%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출시 한 달 만에 10만 명의 회원을 넘어서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배달특급 운영사인 경기도 주식회사는 배달특급이 출시된 지난달 1일 4만 명의 회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한 달 만에 11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액도 서비스 9일 만에 10억 원을 돌파한 이후 하루 1억 원 안팎의 거래액을 보이면서 한 달 만에 30억 원을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 달간 배달 특급을 통해 지역 화폐로 결제한 비율도 67%를 기록했고 2건 이상 주문한 사례도 50%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산란계 농가 171곳을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농가들의 알 반출일이 주 2회로 한정되고 계란 운반 차량의 농가 출입을 막기 위한 농장 전용 환적장이 운영됩니다. 또 농가별로 주 2회 간이 검사가 실시되며 양성이 나오면 신속한 정밀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경기도에는 3,400여 개 농가가 닭과 오리 등 가금류 5,7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북부 지역 추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아있는 공공기관이나 추가 설립된 공공기관이 있으면 계속 북부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1, 2차로 했는데 3차로 좀 더 큰 규모의 공기업을 북부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헬로TV 나라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